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오광년 전 시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약간 감기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였으면 좋겠는데 아닌데. 저희 지금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뭐 그래도 한 500명 넘지 않았나요? 안 넘었다니까요. 아이고, 오광영 전 시의원님이 함께 하는 게 지금 별로 안 나와요. 빨리 구독 요청 한번 하세요. 빨리. 예. 이슈 파이터. 진짜 그 변방의 방송이긴 하지만은 정말 알차고 또 들어놓으면은 정말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더군다나 꼭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 주위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이슈시계지요. 오늘 이슈시계 뭐를 쓰셔볼까요? 요즘 계속해서 대전 시의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깃발 관련한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의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일탈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설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제이모 의원, 뭐 언론에 그 실명 보도가 됐으니까 실명을 얘기를 하죠. 정명국 의원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자료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교육청에다가 네. 뭐 전산 관련된 것들, 뭐 스마트 칠판,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자료 요청을 한 게 지금 언론에 그렇죠. 뭐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16일에 대전시 교육청에다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과 그리고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 자료를 이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최근 4년치를 다 요청을 했죠. 구체적인 정보를.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 시의원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자료 요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순수한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지역에 있는 관련 9개 회사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했어요. 조사를 요구를 한 거죠. 조사를 해달라. 이제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정명국 시의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상임위가요? 예. 교육위는 아니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돼 있는데 교육청을 관할하는 곳은 이제 교육위원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닌데 굳이 교육청에다 이런 세세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무언이냐 이제 그러는데 정명국 의원은 자기가 소위 말해서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의 컴퓨터 많이 공급하고 뭐 그런 거를 위해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제보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업체가 많은 부분을 유지보수를 하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죠? 오늘 했더라고요. 오늘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그쪽 업을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했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상임위원도 아닌데 물론 이제 예결위원이라서 뭐 예상 결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은 또 뭐 그렇지만 어쨌거나 긴급으로 그 자료 요구를 하는 바람에 교육청의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긴급하게 그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났더라고요. 심지어는 대전시 교육청 제2노조가 너무 과다한 자료 요청 아니냐 그래가지고 정명국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뭐 당연히 이것은 이해충돌에 무조건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의원으로서 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다.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적법 절차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어떤 그 해당 기관에 자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정식 결재를 올라가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예결위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혹은 의장의 그 사인이 난 그 정식 공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는 한번 좀 그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좀 확인이 좀 돼야지 되겠죠. 그 당시에 뭐 후결제인가? 뭘로 해가지고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언론 보도는 일단 의장은 그 이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예, 예. 그렇게 그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 예, 예. 그 외에도 오늘 또 다른 시의원에 대한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가 떴어요. 네, 그 모 인터넷 언론에서 그 단독 해갖고 그 보도를 했는데 그 김성광 의원이라고 대전시의 산업건설위원입니다. 근데 예, 예. 그러니까 그 한밭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교죠. 네네. 국립대학교 대동제를 하는 과정에서 대동제에 용역 계약을 했는데 한 9천만 원짜리 용역 계약을 김성광 의원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보도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네, 예. 이후에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이것이 그냥 이제 축추성 기사 네.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을 근거로 해야지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단독 뉴스로 김성광 공교롭게 저와 경쟁했던 아 그래요? 예. 몇 프로 차이로 졌습니까? 뭐 자세하게 하려고 그래요. 새삼스럽게 아픈 상처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문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어쨌든 그 김성광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네. 한밭대학교 그 축제를 낙찰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행사도 벌써 했어요. 네네. 그 축제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벌써 돼서 이제 마무리까지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김성광 의원이 보니까 그 한밭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수료했고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네네. 사실상 뭐 총학생회장 출신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의 축제나 뭐 동아리 연합 행사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네, 예, 암암리에 그냥 기사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고 또 보니까 이제 그 심사위원이 특정한 김성광 의원의 업체에다가 많은 점수를 주고 다른 경쟁 업체에는 거의 뭐 최저 점수에 가까운 점수를 줘서 의도적으로 선택되게 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보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60점 만점에 58점을 줬고 3개 업체가 붙었는데 나머지 2업체에는 10점씩 줬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이제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언론의 취지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차이가 이렇게 나기가 쉽지 않다. 뭐 요런 내용인데 어쨌든 정명국 의원도 그렇고 김성광 의원도 그렇고 현직 시의원이 조금 그러네요. 어쨌거나 이해충돌 방지법에 뭐 걸릴 법하네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인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정명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는 조사가 뭐 있겠죠.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은 좀 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달에 왜 대전 경실련에서
대전 시의원이랑 뭐 구의원들 해가지고 겸직. 겸직 금지와 관련된 그 자료를 발표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의원까지 뭐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시의원들 보면은 22명의 시의원들 중에서 한 10여 분 정도가 겸직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겸직 신고를 한 그 분들 중에서도 이전부터 건물을 그냥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업으로 그 신고하신 분들 외에 회사의 대표 혹은 임원으로 신고한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돼요. 네. 10여 건 정도. 예. 근데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태권도 스쿨 관장이랑 그 대학교 겸임 조교수 이거를 2개를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어떤 의원님은 무슨 뭐 대표 2개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의원님은 뭐 상무로 이렇게 재임하고 이제 이래요. 한 10건 정도의 겸직 신고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법한데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겸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네. 자기가 하는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겠지. 네, 근데 또 알고 싶은 거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뭐 이거는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저도 사실 18년도에 의원 되면서 하던 그 업을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임하는 게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여 건이 겸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뭐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차제에 이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몇 분 그 임대업으로 신고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임대업이라는 건 건물주란 얘기죠. 그렇죠. 조물주 위에 있다는 그런 그렇죠. 분들.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거는 한번 국민의힘 대전 시당 차원에서 이거는 좀 한번 들여다봐야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기 4년 중에서 4분의 1 지났는데 지금 뭐 이런 구설들이 뻥뻥뻥 여기저기 터집니다. 네. 그럼 한 절반 지나잖아요. 이거는 뭐 완전 대전시가 노다지판이 된 것 같이 막 그런 들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오광영 전 시의원님과 함께 우리 정명국 시의원님과 그 김성광 시의원님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좀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법에 어긋나는다는 거는 언론이 의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확정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요렇게 막 지금 빠져나가기 급급해 보여요, 왜? 아니고 분명히 해드리려고 고소고발 당하기 싫은 거죠? 저요? 그거 당연하죠. 누가 고소고발 당하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명국 의원님하고 김성광 의원님한테 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상 편지 한번 보내세요. 예. 잘 하세요. 자,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